마법에 걸린 백조 왕자들. 열한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둔 임금이 있었어. 왕비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임금은 자식들을 홀로 정성껏 키웠지. 왕자들과 공주는 황금 칠판에 다이아몬드 연필로 글씨를 쓰고 비단으로 만든 그림책을 읽으며 부족함 없이 지냈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못했단다. 임금은 새 왕비를 맞았고 새 왕비는 아이들을 쫓아낼 궁리만 했어. 새 왕비는 우선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공주 엘리사를 시골로 멀리 보냈어. 임금에게는 엘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냈다고 했지. 그리고 새 왕비는 틈만 나면 임금에게 왕자들을 헐뜯었어. 왕자들이 보석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고 임금의 자리를 넘본다며 이간질을 했지. 임금은 화가 나서 왕자들을 모두 쫓아내버렸단다. 새 왕비는 쫓겨나는 왕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어. 나가서 말 못하는 큰 새가 되거라. 몇 년이 흘러 엘리사가 15살이 되었어. 임금은 엘리사가 몹시 보고 싶었지. 새 왕비는 임금이 병이라도 날까봐 엘리사를 데려오기로 했어. 어린 꼬마였던 엘리사는 어느덧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 있었지. 어여쁜 엘리사를 보자 새 왕비는 다시 화가 치솟았어. 그래서 엘리사의 살갗에 호두즙을 바르고 얼굴에는 썩은 기름을 발랐지. 윤기가 흐르는 머리칼에는 진흙을 발랐어. 임금은 추레한 공주의 모습에 실망했어. 너처럼 더럽고 초라한 아이가 내 딸이라니 공주가 될 자격이 없구나. 임금은 결국 엘리사까지 쫓아내고 말았단다. 오빠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엘리사는 사라진 오빠들을 생각하며 길을 걸었어.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자갈길과 가시밭길을 걸으며 오빠들을 찾아 헤매었지. 그때 호숫가에서 과일 바구니를 든 한 할머니를 만났어.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가 말을 타고 가는 걸 보셨나요? 왕관을 쓴 11마리의 백조가 호수에서 노니는 것은 보았단다. 엘리사는 할머니가 본 백조가 오빠들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호숫가에서 기다렸어. 하지만 백조들은 나타나지 않았지. 그래서 호수를 따라 여러 날을 걸어 큰 바다에 이르렀어. 바다 위에는 11마리의 백조가 떠 있었지.
엘리사는 갈대 숲에 숨어 백조들을 지켜보았어. 서쪽으로 해가 넘어갈 무렵 백조들은 하나 둘씩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분명 엘리사의 오빠들이었지. 오빠, 저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와 왕자들은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어. 엘리사, 우린 낮에는 백조, 밤에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주에 걸렸어. 내일 이 바다를 건너 저 먼 남쪽 나라로 갈 거야.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그날 밤 왕자들은 버드나무 껍질과 갈대로 그물을 짰어. 날이 밝자 백조 왕자들은 엘리사를 그물에 태우고 그물 끝을 나누어 문 채로 하늘을 날았지. 날이 저물면 백조 왕자들은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무태에 닿아야 했어. 그렇지 않으면 바닷물에 풍덩 빠질 테니까. 가까스로 오빠들과 무태 도착한 엘리사는 아주 오랜만에 단잠을 이룰 수 있었지. 그날 밤 엘리사는 꿈을 꾸었어. 호숫가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오빠들의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 거야. 엘리사, 너의 용기와 끈기라면 오빠들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가시가 돋친 쐐기풀을 맨발로 짓이겨 실을 만든 다음 옷 11벌을 짜야 해. 쐐기풀 옷을 백조들에게 덮어주면 오빠들은 저주에서 풀린단다. 하지만 옷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결코 말을 해서는 안 돼. 엘리사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리사의 손에 쐐기풀이 쥐어져 있는 거야. 엘리사는 곧장 쐐기풀이 많다는 무덤가로 가서 풀을 잔뜩 뽑아왔어. 그날 이후 엘리사는 손발이 피토성이가 되도록 말없이 옷만 지었지. 왕자들은 엘리사의 모습에 날마다 눈물을 흘렸단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 나라 왕이 숲에서 쐐기풀을 찾던 엘리사를 보고는 한눈에 반했어. 왕이 이름을 물어도 엘리사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인의 손과 발이 이토록 거칠다니.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오. 내가 도울 테니 함께 성으로 갑시다. 왕은 엘리사를 왕궁으로 데려와 화려한 드레스에 금빛 왕관을 씌워주었어. 하지만 엘리사는 짓고 있던 쐐기풀 옷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만 지었지. 왕은 그제야 엘리사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동안 만들었던 옷과 쐐기풀을 왕궁으로 가져다 주었단다. 엘리사는 왕궁에서도 쐐기풀 옷을 짓는데 여념이 없었어. 그런데 남쪽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이 괴상한 여인에 빠져 나란 일은 뒷전이라며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대주교는 왕에게 엘리사가 마녀일지도 모른다며 당장 내쫓으라고 했지. 하지만 왕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 엘리사가 옷 10벌을 짜고 나머지 한 벌을 남겨두었을 때 쐐기풀이 떨어지고 말았어. 엘리사는 모두 잠든 밤에 쐐기풀을 뜯으러 무덤가에 갔지. 그런데 엘리사가 마녀라고 믿는 대주교가 몰래 뒤를 쫓고 있었던 거야. 대주교는 엘리사가 쐐기풀을 뜯기 시작하자 횃불을 밝혔어. 못된 마녀야, 가서 왕 앞에 무릎 꿇고 너의 죄를 밝혀라. 왕은 대주교에게 이끌려온 엘리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 한밤중에 무덤가에 있었다는 엘리사가 정말 마녀인 것 같았지. 결국 왕은 엘리사를 화형에 처하기로 하고 감옥에 가뒀어. 그런 중에도 엘리사는 마지막 옷을 서둘러 지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 그래서 감옥에서도 계속 옷을 만들었어. 엘리사를 화형에 처하기로 한 날 아침, 왕궁은 사람들로 북적였어. 사악한 마녀 엘리사는 어서 나와 뜨거운 불을 받아라. 엘리사는 불타오르는 장작더미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줄곧 오빠들만 찾았어. 그러다 슬픈 날개짓을 하며 자신의 머리 위를 날고 있는 11마리의 백조를 보았지. 엘리사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며 드레스 속에 감추어 두었던 11벌의 쐐기풀 옷을 백조들에게 던졌어.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지. 쐐기풀 옷을 걸친 11마리의 백조가 왕자로 변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이내 엘리사를 감싸던 불길은 모두 장미꽃으로 변했지. 왕이 장미꽃을 엘리사의 가슴에 대자 엘리사가 깨어났어. 그제야 엘리사는 말문을 열었어. 저는 마녀가 아니랍니다. 엘리사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왕에게 말했어. 왕은 비로소 진실을 알고 엘리사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지. 엘리사와 왕은 장미꽃이 수북한 왕궁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어. 열한 명의 왕자와 남쪽 나라 사람들도 둘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단다. 쐐기풀로 옷을 만들 수 있을까? 오빠들의 저주를 풀기 위한 엘리사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었어. 아마 우리가 맨손과 맨발로 쐐기풀을 만졌다면 아프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펄쩍 뛰었을 거야. 쐐기풀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털이 잎과 줄기에 달려 있어. 이 털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파고들면서 엄청나게 아프단다. 쐐기풀을 만지면 마치 쐐기나방 애벌레인 쐐기에 쏘인 것처럼 따끔거린다고 해서 쐐기라는 이름이 붙었어.
쐐기풀의 털에는 독이 있어서 토끼나 소 같은 동물들도 절대 먹지 않는 식물 중 하나야. 그렇다고 쐐기풀을 해로운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쐐기풀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단다. 쐐기풀은 옛날부터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였어. 관절염과 빈혈 등에 좋아 쐐기풀을 우려서 마시기도 하고 설탕에 절여 차로 마시기도 하지. 또 머리카락과 모근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여 쐐기풀을 우린 물로 머리를 감기도 해. 무엇보다 중요한 쓰임이 또 있어. 엘리사가 쐐기풀로 오빠들의 옷을 만든 것처럼 실제로도 쐐기풀이 옷감으로 쓰인단다. 면의 원료가 되는 목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옷감을 지을 때 쐐기풀에서 실을 뽑아 천을 만들었어. 쐐기풀은 줄기가 매우 길고 질겨서 카펫이나 배의 돛, 밧줄, 군복의 재료로도 많이 쓰였단다. 요즘에도 천연 섬유인 쐐기풀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쐐기풀의 줄기에서 채취한 셀룰로이드를 가공해서 옷감을 만드는데 쐐기풀 옷감은 질기고 튼튼하면서도 가볍고 광택이 난다는 장점이 있단다. 백조처럼 남쪽 나라를 찾아가는 새들은 백조로 변한 엘리사의 오빠들이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한다고 했던 이유는 뭘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백조의 다른 이름은 고니야. 고니는 살던 곳이 추워지면 더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가는 겨울 철새라고 했어. 고니는 시베리아 북쪽에서 번식을 하고 그곳이 아주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로 찾아와 겨울을 난다고 했던 거 생각나지? 고니가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리는 무려 4,000km가 넘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려고 오는 고니류 중에 가장 많은 무리는 큰 고니야. 그 다음이 고니, 그리고 드물게 혹고니 무리가 있지. 고니는 잡식성이지만 주로 식물성 먹이를 먹어. 민물에 사는 수생식물의 줄기나 뿌리, 육상식물의 과즙이 많은 열매 등을 먹지. 새 중에서 우아함을 대표하는 고니가 먹이를 먹는 모습은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해. 머리는 물속에 처박고 엉덩이는 위로 치켜든 채 발로 물살을 헤치며 먹이를 먹거든. 하지만 먹이를 다 먹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우아한 자태를 뽐내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고니 무리들을 잘 살펴보면 암컷과 수컷, 그리고 서너 마리의 새끼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의 고니들을 쉽게 볼 수 있어. 엘리사와 오빠들이 가진 끈끈한 정이 고니의 습성에도 그대로 드러나지? 그럼 고니처럼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로 무리지어 날아오는 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겨울 철새로는 독수리, 흑두루미, 청둥오리, 검은머리 물대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이 있어. 철새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곳은 대부분 물이 많은 곳으로 곡식의 나달이나 물고기 등의 먹이가 다양한 곳이란다.